병역법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남성들이 입대하게 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50명 수준에서 이제 5천 명으로 늘었고 5년 뒤엔 10,000명이 넘을 걸로 예상되지만 아직 군 내부 문화는 갈 길이 멉니다.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 현실,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 국적 어머니를 둔 24살 A씨.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3년 전 육군에 자원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에서 생활한 탓에 낯선 군대 용어를 익히는 건 더딜 수밖에 없었고 입대하자마자 그 입니까 쓰는 게가 쉽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운 것 같아요. 노골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오도 가다가 오배는 저 떡연국 냄새 뭐 못하면 이게 나라 센스 맞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22살 B씨도 군 복무 내내 차별과 싸워야 했고 일주일에 한 5-6번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이 사람 외국이다, 한국 사람 아니다라고.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놀려요. 남자끼리 목을 보고 좀 놀려요. 지난 4월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다문화 장병이 생활관에서 뛰어내리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2020년 이후 군 당국은 다문화 장병을 식별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않는 상황. 하지만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계획도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서 있는 것이지 그런 원칙 뒤에 너무 있다 보면 차별과 혐오가 방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방부에 다문화 병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언어 능력에 기반한 보직 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육군부대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병사가 투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A1병은 지난 4월 23일 밤 부대 생활관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1병은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가족을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통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뒤 지난해 말 육군 포병부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1병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당하듯 혼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1병의 일기장에 중국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짱깨, 짭코리아로 불렸고 따돌림을 당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언어 문제로 병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시작됐고 이후에는 선임과 동기들의 혐오 발언이 반복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A1병은 중국어가 가능한 선임이 있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1병은 투신하기 전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고 눈앞이 캄캄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군사경찰이 A1병의 동료 병사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친 A1병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들어온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를 떠나 1년 전 한국에 온 마르크는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다시 학교에 간다는 기쁨도 잠시, 한국어가 서툴러 공부도 친구 관계도 버겁기만 했습니다. 친구들 웃었어요. 말 안 하고 싶었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350곳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도 입국 학생도 해마다 1,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대하고 신났어요. 그런데 반에서 들어가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소통도 안 됐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미국의 ELS 프로그램을 본뜬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사 등을 넉 달간 집중적으로 교육해 학교로 돌려보냅니다. 아예 한국어를 못하는데 몽골에서 한국어로 온 친구였는데 한글을 다 떼고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교실에만 있었으면 이 정도로 늘지는 못했을 거예요. 현재 수도권에만 40여 곳이 운영 중이지만 늘어난 다문화 학생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영어를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학교로 들여보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안착이 되어야 하고요. 다문화 학생 증가는 전국적 현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만큼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는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살펴야 할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인 몽골 국적 20대 여성. 언어가 서툴고 병원비도 부담돼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통증을 이겨내곤 합니다. 원고 번역해주는 기병원을 선택하고 병원에 가면 돈이 너무 필요해서 한국에서 또 출산한 분이 있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기분한데.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산부인과 통역이나 교통비까지 다문화 가정 임신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낯설다면 이런 정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주가정 임신부의 입원율과 외래 이용률은 10%에 그치고 산정검사 실시율도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병원 이용률은 태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산율이 내국인보다 2배 넘게 높고 조산하는 비율도 더 많습니다. 병원 가기가 어렵고 누군가가 동행을 해줘야 되고 어떤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을 했다. 출산 뒤에도 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내국인보다 20%포인트가량 적게 받았고 무료인 결핵 예방접종도 14%가 못 받았습니다. 결핵이나 비형 감염과 같은 필수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국제결혼이 늘면서 한 해 평균 12,000여 명의 아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